배열로 리스트 구현인데 그 배열 크기를 줄여서 만들어 보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들어오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79 있죠, 79.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서 7은 뭐냐면은 점, 9는 엣지, 간선이죠. 그래서 간선의 개수가 9개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5예요. 5하고 동그라미 치고 5에서 7로 가겠죠. 7로 갑니다. 그 다음에 3이 있고 3이 1과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1과 연결되어 있어요. 4와 3이죠. 4와 3입니다. 4와 3, 4와 6, 4와 6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4와 6이 있고 3과 5죠. 3과 5니까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5와 6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1과 7이 있어요. 1과 7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죠. 3과 6입니다. 3과 6이니까 이렇게 또 연결되겠죠. 2와 4입니다. 2와 4니까 여기 2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 그래프를 인접 행렬에다가 이렇게 그렸었어요. 좀 더 있겠죠. 이렇게 더 있으면 여기는 1, 2, 3 쭉쭉쭉, 여기도 1, 2, 3 쭉쭉쭉, 이렇게 해서 간선이 여기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1과 3이 연결되어 있다, 1과 3이 연결되어 있다, 2와는 연결 안 되어 있죠. 그럼 좀 없다. 1과 7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만큼 가서 여기 7이 있으면 7분의 1, 이렇게 인접 행렬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접 행렬은 여러분들이 다 해결됐어요. 이 부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면 처음에 1이 들어온 거가 누구랑 연결됩니까? 3과 연결되겠죠. 여기는 3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연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7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될 때 리스트로 연결할 때는 여기다 연결하겠죠. 왜? 이건 연결할 수 있는 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못해요. 두 개 동시에. 그러므로 여기다 연결을 달게 되면 3이고 7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을, 이 모양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모양들을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게 이런 경우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트리로 연결을 해 보려 그래요. 그걸 배열에다 써보려는 것이죠. 그걸 배열에다 쓰는데, 자, 조금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 있죠? 1에 연결되어 있는 애가 3과 7입니다. 그죠? 그러면 3과 7이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 3이 먼저라 그러면 3을 여기 쓰고 그 다음에 7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7이 여기 들어오든지 그리고 3이 여기 들어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이 있습니다. 그러면 1 바로 밑에다가 3 달고 여기다가 또 7 달아요. 이렇게. 그러다 형식은 같잖아요. 3 찾아가고 7 찾아가는 거나 7 찾아가고 3 찾아가는 거나 똑같겠죠.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바로 밑으로 바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3과 7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링크드 리스트의 약점이 뭡니까? 주소 가지고 첨자 가지고 바로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찾아갈 수가 없죠. 왜? 단계가 밑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있고 또 달려있고 또 달려있으니까 얘를 찾아가려면 이 두 개를 거쳐야 돼요. 얘를 찾아가려면 이 세 개를 거쳐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쵸?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효율적이지 못한 그 상황을 배제한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은 여기 4만 있죠. 그래서 2번은 4를 찾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3은요? 3은 1, 5, 6이죠. 1, 5, 6. 그러면 3은 1, 5, 6인데 링크드 리스트처럼 쭉 달린 게 아니라 1 있고 그 다음에 3 있고 3은 5 있겠죠. 5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네요.
6이 있고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그러면 3 다음에 4죠.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는 2, 3, 6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묶어버려. 2, 3, 6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괄호도 이제 치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5번은 어떻게 될까요? 5는 3하고 7하고 6이네요. 그러면 3, 6, 7 3, 6, 7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6은 어떻게 될까요? 6은 5, 3, 4 예, 3, 4, 5 그 다음에 7은요. 7은 5와 1이니까 1, 7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자료형으로 이런 거를 한 자료형으로 배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여기 내용이 배열에 여기 들어온 거가 몇 개 들어왔냐면 7과 9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9는 뭐냐면 간선의 개수고 간선의 개수죠. 그 다음에 7은 점의 개수거든요. 그럼 9만큼을 하고 또 하나 더 달아요. 여기다 9만큼을 하나 더 달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방향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거든요. 맞죠?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방향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쪽 방향 얘 지금 쌍방향으로 생각하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만들고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5하고 7하고죠. 5하고 7하고 들어오니까 여기 5, 7 달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7, 5죠. 7, 5 거꾸로도 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m이니까 여기가 n m으로 들어오면 m 개수니까 이건 뭡니까? m 플러스 1부터 시작하겠죠. 5, 7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일이죠. 3일이면 여기는 1, 3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4, 3이죠. 4, 3이면 여기는 3, 4로 해요. 여기는 4, 6이죠. 4, 6이면 여기는 6, 4로 해요. 3, 5죠. 3, 5면 여기는 5, 3으로 해요. 3, 5, 그 다음에 5, 6, 5, 6이죠. 5, 6이면 여기는 6, 5로 해요. 1, 7이죠. 1, 7이면 1, 7 하면은 여기는 7, 1로 해요. 그 다음에 3, 6이 있습니다. 3, 6이 있습니다. 그럼 6, 3으로 합니다. 2, 4가 있어요. 여기 2, 4가 있어요. 그러면 4, 2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배열을 2m 2 곱하기 m의 배열을 만들어줘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한번 잘 그려 볼게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값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5, 5, 7, 3, 1, 4, 3 여기 요거예요. 요 배열 됐죠? 자,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1이 있습니다. 1이 있으면 여기 1 찾아볼까요? 여기 1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습니다. 1은 7이죠. 그 다음에 3이죠. 여기 3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2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2. 자, 2는 여기 쭉 찾아가보니까 여기 2 있습니다. 그죠? 2학 4.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3 갈게요. 3. 3은 1하고 있죠. 3은 1. 3은 5 있죠. 또 5 있어요. 3은 5. 그 다음에 3은 6. 3은 6.
3은 4. 그 다음에 4는요. 4는 362 있습니다. 그죠? 362. 4는 362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5는 5는 763. 763 있어요. 그죠? 5는 76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요 정도만 쓰셔도 일단 제가 설명 가능해요. 자, 1이 있습니다. 1이 아까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죠? 여기 7이 먼저 위에 올라가 있네요. 밑에 3이 있고요. 자, 2인 경우는 4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3은요. 3은 1이 있고, 5가 있고, 6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마침 1, 5, 6 순서도 되어 있죠. 그럼 4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4는 3, 6이죠. 3이 있고, 6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이렇게. 3, 6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5는 7, 6,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 가겠죠. 근데 순서를 보니까 얘는 7, 3이죠. 순서가 이미 틀렸죠. 여기 순서가 정렬되기를 3하고 7하고 이렇게 정렬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렬하려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여기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여기까지 하신 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배열 두 개에다 쓰셨잖아요. 그죠? 배열을 여기까지가 M, 여기까지가 EM. 그래서 배열 그 두 개를 MM 되는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배열 EM으로 거기다 쓰셨잖아요. 그죠? 쓴 거를 다시 이제 정렬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정렬된 거예요. 정렬. 뭐로 정렬되냐면 여기 값이 5하고 7하고가 여기가 x 값이면 여기 y 값이거든요. 그럼 이제 x하고 y하고 순서 바꿨겠죠. 여기 y, x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좌표 값을 바꿨어요. 바꿔서 지금 순서상 들어오는 거를 서로 좌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순서상으로 해도 되고 바꿔서 지금 넣었어요. 그걸 이제 x면 x 그거에 대해서 정렬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x 하나 1 안에 1그룹 안에 아직 정렬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정렬을 하면 돼요. 이 안에서 또 정렬하고 이것도 안에서 또 정렬하면 되죠. 또 안에서 정렬하고요. 그래서 뭐 오더 바이 하는 식으로 오더 정렬을 하는데 뭐에 의해서 정렬하냐면 이제는 y에 대해서 정렬한다 이런 거죠. x 아까는 order by x인데 x에 대해서 정렬했다가 이번엔 y에 대해서 order 정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다 정렬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식으로 1에 7과 3이 붙고 2에 4가 붙어 있고 3에 1, 5, 6이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때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한다 그러면 1그룹이 있고 2그룹 그룹별로 한다 그러면 그룹 안에다가 모아놓고 얘들 카운트 하면은 그룹에 각각 1그룹에 몇 개? 2개 2그룹에 1개 3그룹에 3개 4그룹에 3개 5그룹에 3개 이렇게 그룹에 총 몇 개 있느냐 그룹의 회원수 또는 총수가 몇인가 그런 거를 알아보는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나눠라 하는 경우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이 정렬하는 이걸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소스로 정렬할 건데 타이핑 치시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치는 거는 제가 늘 이렇게 소스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넣어보는데 시간을 좀 절약해 보시는 거로 하고 일단 소스는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세요. 뭐 이건 늘 하시는 거고 여기는 왜 했냐면은 알고리즘은 뭘 왜 했냐면 소트 하시기 위해서 소트 아시죠? 네. 소트 함수를 쓰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소스 함수는 밑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걸 쓰셨으면 using namespace std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같이 써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를 한 이유는 뭐냐? 구조체를 한 이유는 만약에 배열로 이제 이렇게 배열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정렬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다가 x 넣고 여기다 y 값 넣는다 생각해서 2차원 배열로 짝을 맞춰서 지금 한다고 생각했을 때 x에 대해서 배열을 한다고 하면 이 y 값은 얘들은 x에 대해서 배열하면 이 x하고 y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값이 서로 바꿔져요. 값을 서로 바꿔요. 그러면 이 y 값도 따라서 같이 바꿔주도록 두 개 다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뭔가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또 여기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었을 때에 3차원 배열로 만들었을 때에 여기 내용도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또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배열은 이걸 같이 묶어서 하지 않아요. 각각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열인 경우는 2차원 배열에서 여기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여기 3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요. 여기는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근데 정렬을 했어요. x에 대해서 정렬하니까 이게 x고 여기가 y인데 x에 대해서 정렬한다 그러면 3과 2에서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3하고 2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 소스에서 x에 0번하고 x에 1번하고를 바꿔라, 서로 스와핑 시켜라 하면 이 소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2, 3은 되고 여기 2, 1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이 y에 대한 소스도 또 써줘야 돼요. 물론 뭐 이 정도만 되면 별로 불편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냥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1과 2 돼가지고 1, 2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따라 같이 바뀐 거 맞죠? 그런데 하시다가 또 뭔가 하나 더 문제 풀기 위해서 뭔가 더 집어넣어서 Z를 하나 넣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5, 7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수식을 또 이거에 대한 수식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 불편하죠. 불편한데 뿐만 아니라 이 Z 부분이 만약에 같은 배열,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인티자면 똑같이 인티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3차원 배열 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 Z 부분이 만약에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넣고 싶어요. 문자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문자열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못 넣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체로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다 넣든지 중간에 또 한 번만 더 넣어주면 돼요. 언제든지 타입 딥된 이 스트럭 구조체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캐릭터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더 널어버리죠. 널고 x에 대해서 정렬할 때도 얘는 이 x에 대해서 정렬하게 되면 y도 따라가고 이 캐릭터도 다 따라갑니다. 같이 정렬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구조체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보다는 이때는 구조체가 더 낫다. 그리고 배열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나는 굳이 배열을 써야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체를 볼이라는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사용자 정의인 이 볼을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배열로 두시면 돼요. 그럼 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 배열은 사실은 1차원 배열이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2차원이죠. 두 개가 있으니까. 안에 이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붙이면 3차원 되고 하나 더 붙이면 4차원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 겉으로는 1차원이니까.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차원 배열되면 평면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요. 3차원 되면 이렇게 됩니다. 4차원 되면 이게 또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구조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열 하나 만드시면은 내부적으로 그냥 값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으시죠. 자,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다음 또 내려갈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소트 쓸 때 최대값이냐 최대값입니다.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썼어요. 그래서 볼형으로 A 만들고 볼형으로 B 만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값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들어오는 값들이 전부 다 볼이 하는 구조체 형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이 H 값으로 들어오겠지만 이게 들어오면 서로 이게 부동호가 이렇게 되니까 오름차순이에요.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트 정렬할 때 뒤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오름차순 해달라. 만약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내림차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트 형식, 소트 함수 쓸 때는 처음에 배열의 주소값, 처음 주소값이죠. 처음 0번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했으면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마지막까지 배열의 끝번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n-1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n 쓰시면 돼요. n개면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두 개 받겠죠. 얼마 받았어요? 7하고 9하고 이렇게 받아요. 그죠? h가 이거고, 이게 점이고, 버텍스고, 이건 h겠죠. 이렇게 받고, 각각의 점을 이제 두 점을 받죠. 그리고 두 점을 받아서 간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간선이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간다. 쌍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무방향일 경우는 쌍방향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쌍방향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쪽 방향 표시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쪽 방향 표시라는 것이죠. 여기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 붙여요. 이어 붙이면 여기는 m 플러스 1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m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거를 y 값을 x에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넣습니까? 여기에다가 y 값을 넣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또 이 y에다가는 x 값을 넣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여기다 넣고 그냥 x, y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받은 거를 다시 쓴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다가 써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정렬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쓰게 되니까 결국은 이 링크가 이렇게 방향과 이 방향, 두 방향을 다 배열 하나에다가 쓰신 것이죠. 그리고 위에 거를 정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1 다 써주고 2 이렇게 써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순서상으로 묶여서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렬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정렬한 걸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값이 있죠. 이런 값이요. 1일 때는 자 7하고 그 다음에 3하고 있고 2일 때는 4가 있었죠. 3일 때는 1하고 5하고 6하고 4도 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될 때 17, 13, 24, 31, 35, 36, 33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쭉 되겠죠. 여기가 정렬 안 된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도 정렬을 하시고 네, 여기도 정렬을 하셔서 순서를 맞추는 그 소스를 제가 숙제를 냈었어요. 그죠? 그 만들어서 올리시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구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 다 달아드렸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소스 체크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